자, 오늘 최순실 관련된 청문회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국회 국정감사 내용인데 역시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인데요. 최순실 씨가 대통령을 언니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절친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는데요. 그러나 자, 말 다르고 글 다른 최순실 씨의 그 과거의 출판 얘기도 같이 묶어서 종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요, 음성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미르라고 하는 재단의 전직 사무총장이 야당 의원과 나눈 통화의 내용입니다. 안종범 수석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전경련을 통해서 돈 모으는데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4월 4일 날 이분도 저한테 전화 한 번 왔는데 안석이 저한테 그만두라고 명령을 한 게 아니고 내가 개인 사업을 하러 기업들 만나서 개인 사업을 하러 다닌다는 등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정보를 듣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준 거죠. 사업 때문에 여러 차례 만났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 심정국 차장. 지금 이제 안종범 경제수석, 이제 정책조정수석으로 바뀌었는데 대통령의 오랜 참모로서 이렇게 재단에서 돈 모으는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만 보면은 미르재단 사무총장하고 좀 통화나 만남이 계속 있었던 것처럼 들리네요. 당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너네 재단에 돌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약간은 걱정하는 듯한 투의 내용을 네. 통화에서 했다고 하니까 친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네. 안종범 수석이 오늘 국회에서 한 얘기에 따르면 개인 용무로 전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작년 10월에 미르재단이 출범했을 때 운영진들하고 한번 만났던 거 그 정도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 거지 자주 전화하거나 뭐 이런 사이는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재단에 돌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경제수석이 그것도 민정수석도 아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해명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종범 경제수석, 이제는 정책조정수석인데 오늘 국회 운영위에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문했거든요. 자, 전경련에게 이제 재단에서 돈 모을 때 할당했느냐. 어제는 대통령이 출연을 권유했다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련돼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 장면도 소개합니다. 모금 과정에서 제가 어떤 의미로서도 개입을 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든지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대기업 관계자가 안종범 수석께서 정경련에게 얘기해서 정경련이 일괄적으로 할당을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이 녹취록에 있어서 그 대기업 관계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미르재단의 이모 사무총장님하고 4월 4일 날 통화를 한 적이 있고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으셨다고 그러셨죠?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 행사에서 만나고 회의에서 한번 만난, 지금 그분도 지금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분명한 것은 인사 관련돼서 제가 사퇴를 종용했다든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자, 박성국 국장, 이게 결국 이렇게 청문회는 아니죠. 국정감사를 통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걸로 사실관계가 가려지기 좀 어렵잖아요.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관계를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앞뒤의 정황으로 비추어서 어떤 답변이 앞뒤가 안 맞거나 이런 경우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겠죠. 지금 이제 안 수석의 얘기는 본인이 처음부터 개입한 것이 아니고 일정 시점 이후에 어떤 업무상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나고 이런 건 있었지만 특히 아까 또 이성환 재단 사무총장과 전화를 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어떤 당신 그만두라는 사퇴를 종용했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내용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라서 얘기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자, 그러니까 전경련한테 액수 할당하고 모은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런 적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이제 수석비서관 회의 때 한 얘기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문화나 체육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대기업에게 요청했다고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경제수석도 참모로서 좀 후속 조치를 한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거든요. 자, 실제로 어제 했던 대통령의 2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의 투자 권유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실제로 예전에 어땠는지 그 당시의 음성을 직접 저희가 다 찾아봤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작년 2월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문화, 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드린 바가 있고 지난해 7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융복합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업인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메디치 가문이 되어주시고
기업의 지속 성장을 이끄는 또 다른 동력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자, 그럼 지금 기업인들이 그 대한민국의 메디치 가문이 되어달라고 대통령이 당부했잖아요. 이 메디치 가문이라는 게 결국 이태리의 르네상스 시절에 돈 많이 번 사람이 예술하는 분, 이런 분들한테 돈을 투자함으로써 아주 보석과 같은 문화유산들을 만들어낸 일, 그 일을 해달라는 주문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접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 대통령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문화융성, 네. 그리고 또 어떤 스포츠 진흥 이런 데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중요하다.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적 차원에서 원론을 얘기했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어제 드러났죠. 네. 근데 문제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재단을 발족시켜서 또 그 모금을 기업들한테 하도록 청와대가 개입했느냐. 네. 여기가 접점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운영에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받았지만 네. 안종범 수석은 그런 재단을 직접 설립하도록 하고 특히나 기업들의 모금을 말하자면 그 종용하는 이러한 주문을 한 적은 없다. 네. 그것은 기업들이 그런 대통령의 그런 전체적인 취지에 부응해서 어떤 자발적으로 나서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일정 부분 재단이 설립되고 모금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알게 되었다. 이것이 현재 청와대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대통령이 이제 권유를 했고, 이게 그 권유 때문에 이제 전경련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재단을 좀 한번 만들어보자. 한식의 세계화, 그리고 K-팝, K-스포츠, K-푸드 이런 거 계속 전파하는 거 만들겠다고 했던 건데, 결국 저렇게 한 걸 보니까 안정국 수석이 좀 권유도 좀 하고, 또 재단이 좀 빨리 만들어졌는데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좀 도와주고 이렇게 좀 그림이 만들어졌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런 재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안종국 수석은 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우리가 대통령과 그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 최순실 씨가 관여했는지인데 오늘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 같은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언니라 부르며 절친한 사이라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서 상기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님이 저희한테 보내준 답변이십니다. 직원들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답변을 올렸는데 절친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람이 청소년 시절부터 일생 살면서 어찌 아는 사람이 지금 없고 시장님 변명을 가까운 들으면 사람이 전 국민 없겠습니까? 실수할 겁니다. 아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인 거고요. 대통령을 언니라고 부르고 40년간 절친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순실 씨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연설문 고치는 일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실장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사 봤을 때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시스템으로 그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얘기죠. 자, 이원종 비서실장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하나씩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1979년 여름에 촬영된 저 모습인데 어쨌건 대학 다니던 최순실 씨 학생이 영부인 역할을 하던 대통령에게 바짝 붙어서 밀착 수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선 변호사님. 뭐 오래 안 것은 맞지만 40년 절친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한테 언니라고 부르지 않는다. 비서실장이 그렇게 답을 했네요. 아니 친하지 않은 사람을 왜 40년 동안 만나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저는 그거 친하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헤어지고 다시는 얼굴 안 보죠. 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지금 문제는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나서 신당동 자택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도 최순실 씨가 상당히 그 신당동 자택에 드나들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을 보필했다는 건데요. 네. 만일에 그 사람 사이에 그 정도 친밀감이 없다면은 네. 특히 사저에서 네. 그렇게 드나들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원종 아까 그 수석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한 야당 국회의원이 전 국민이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하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이원종 그 비서실장도 비서실장의 입장에서 대답을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네. 그래도 합리적으로 국민이 들었을 때 그렇겠구나. 그렇다면은요 절친하지 않으면 40년 동안 만났으면서도 네. 뭔가 합리적인 이유를 대야죠. 두 사이에 뭔가 큰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 이야기 없이 40년 동안 만났던 사람이 친하지 않다. 이래버리면요. 듣는 네. 사람이 납득을 못하는 거죠. 저기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지만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궁금해하고 있는 점,
그리고 최순실 씨가 그냥 보통으로 행동했다면 그 말을 맞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미르 케이스 포츠 이런 데 대해서 대통령의 그 힘을 호가호위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을 때 네. 저런 대답은 과연 설득력이 진짜 있겠느냐.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원종 실장이 그 직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는데 그렇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직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 씨 직접 만나본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청와대 참모들한테 물어봤을 때 최순실이란 존재 자체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부분이었거든요. 정말 뭐 그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한계가 있는 조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순실 씨 자체도 물론 대통령한테 물어봤을 수는 있겠지만 최순실 자체도 지금 독일에서 뭐 프랑크푸르트 북부에서 지금 행방불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청와대 적어도 홍보수석실은 행방 어디 있는지 정말 자기네도 모른다. 좀 잡아봐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최순실 씨의 인연은 40년 된 인연은 뭐 객관적으로 그건 부인할 수 없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까 화면에서 봤듯이 네. 그 75년에 유교사 돌아가신 이후에 네. 최태민 목사의 그 딸과 인연 맺어지면서 여러 가지 또 그 2006년에 커터칼 피습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당했을 때 그 병실에서 유일하게 접근해서 간호했던 뭐 이런 네. 인연이라든지 그런 개인적 인연을 부인하기보다는 네. 아마도 이제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절친을 인정하는 순간 바로 많은 의혹들이 하나의 심정적인 어떤 사실로 굳어져 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겠지만 네. 어떤 그러한 개인적인 인연이야 부인할 수 없지만 네. 어떤 대통령 취임 이후 공식적이나 사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보다 이에 타당한 설명이 아니었을까 이런. 저는 그리고 대통령 그 비서실에서 네. 최순실 씨와 대통령 관계를 과연 조사했을까? 그리고 그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런 거 절친하다 안 하다는 건 극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세월호 직후에 7시간의 행방 논란이 있었을 때 정윤회 씨, 뭐 그때는 굉장히 실세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분의 휴대전화에 그 추적을 쭉 해보니까 청와대 쪽에는 안 들어갔고 근처에서 점성술사인가요? 그분하고 밥 먹고 헤어졌다 그것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지난 몇 년간 최순실 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그 통신 기록이 청와대 경내로 들어온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근데 너무 좀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게 지금 통화 내역 확인은 6개월 정도 네. 이게 확인이 되는데 네. 통화 내역으로는 제가 어떻게 지금 그 아마 검증하기 힘들 거고요. 결국은 뭐 말이죠, 뭐. 네. 예. 글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청와에 들어와야 좀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검찰이 만약에 대통령의 어제 의지처럼 엄벌을 처하겠다 했기 때문에 누군가 돈을 유용했다면 그럼 그 과정에 과연 그 조사가 될 수 있을지 그걸 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세월호 당시에도 그렇게 위치 추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하나 푸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독일에 있는 걸로 알려진 최순실 씨의 행방만큼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이동훈 차장. 네. 그럼 독일 지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예, 지금 그 독일의 한 도시에 네. 그 호텔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비덱이라는 회사는 최순실 씨가 딸과 함께 세운 독일 현지 법인입니다. 네. 스포츠 마케팅을 하겠다, 홍보 활동을 하겠다라고 세웠는데 네. 이 비덱이라는 회사가 타우누스라는 호텔을 샀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80, 90km 정도 떨어진 곳에 네. 예거오프라 승마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2015년에 정유라 씨가 훈련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는 호프구트라는 승마장에서 또 훈련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에서 또 네. 가까운 곳으로 승마 훈련장을 옮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타우누스 호텔은 며칠 전부터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하지 않더라. 네. 그런데 우리가 소문을 들어보니 이 그 최씨의 가족이 이 근처에 두 채의 집을 더 갖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만 이화여대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한데 자, 정유라라는 이제 젊은 학생이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도저히 알 수 없으나 이화여대 내에서 알 수 없는 일들을 계속 겸허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숙제를 학생이 해서 제출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출력해서 교수께 전달한 것도 아니고 이메일을 보낸 것도 아니고 문자로 보냈다고 하는 게 얘기가 나오죠. 예,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유라 씨가 중국에 가서 패션 쇼를 하고 발표회를 하는 그런 수업에 참여하는 내용까지 다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그 결과물을 보고하는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교수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네. 어떤 자세한 내용을 적어가지고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는 게 요즘에 스마트폰의 기능입니다만 네. 그저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 내용 또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지금 화면에 새로운 사진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게 지금 작품이라는 거거든요. 디자인을 해서 내가 손을 좀 봐서 교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을 봤습니다. 기존 제품, 기존 옷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가미돼서 디자인 요소가 뛰어난 나의 작품입니다라고 하면서 문자 메시지로 사진을 보낸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저렇게 학생들이 작품을 제출할 때는 스스로 디자인도 하고 그래서 창작의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낸 이 숙제를 보면은 창작보다는 기성 제품을 입고 이리저리 이 바지 입혀보고 저 티셔츠 입혀보고 입혀본 뒤에 그 결과를 찍어서 보낸 것처럼 보이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 역광으로 찍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정확한 형체라든가 색상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그냥 통상 보면은 아니 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과제 제출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형편이 수준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게 이화여대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심성수 차장. 그런데 이번은 조금 학교 안에서만 일이 머무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과 관련된 얘기가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지도교수였던 한 교수와 얘기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가 좀 이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좀 얘기해 볼게요. 네. 이 대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지도교수에게 최순실 씨가 그랬답니다. 폭언을 했던 그날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입니다. 우리 학장이 내려가니까 잘해라. 나는 정윤의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학장이 도대체 누굴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데 네. 그 학장이 뭐냐면 이화여대 지금 학생들이 막 굉장히 항의하고 있는 김모 교수입니다. 이대의 의류학과와 체육학과를 합해서 올해 초부터 출범시킨 신산업융합대학장인데 저분이 그 정유라 특혜를 다 주도했다. 이렇게 네. 이대에서는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저분의 남편이 또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제까지는 아니고, 예. 자, 그러니까 이 학장께서는 정유라 학생에게 뭔가 편의를 제공해 준 것, 그 중심에 서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을 좀 받고 있는데 그 남편도 교수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 축산식품공학 교수고 전 궁금해서 저 과를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육가공, 햄, 뭐 그런 것들 개발로 굉장히 유명한 식품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수님이더라고요. 네. 저분에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겹경사가 펼쳐집니다. 네. 일단 미래부 산하에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가 어떤지 정확히 몰라서 과학 전문 기자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굉장히 유명한 재단이고 과거에 저 재단의 이사장들을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주영 회장, 그다음에 과학기술처 장관, 차관 이런 분들이 맡았었거든요. 네. 저분 원래 지금 기존에 김승환 이사장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만두고 가면서 새로 사람이 올 거다 그랬답니다. 네. 근데 바로 저 자리에 김땡땡 교수가 지원을 했다는 거고요. 또 저걸 찾다 보니까 제가 하나도 발견했는데 겹경사인지 모르겠지만 우연히도 올해 6월에 네. 대통령 자문기구, 과학기술분야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으로까지 임명을 받아서 건대에서 홍보실에서 자료까지 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학장의 부분께서 건국대학교 교수신데 올 여름 이후부터 이제 정부직의 자리를 하나 받으셨고 또 이건 이제 상근직일 것 같은데 과학창의재단 이사장직에 공모를 했습니다. 결국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 범위 내에 있는 그 자리에 지원을 했다는 건데 우연이라면 우연일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이 최순실 씨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인사와 관련해서 누군가 사람을 챙기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좀 더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책 한 권이 눈에 띄는 게 등장했죠? 그렇습니다. 이 책이 왜 지금 이야기가 되냐면요. 정유라 씨가 자기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상당히 좀 폭력적이거나 듣기에 거북한 욕설 이런 것들이 마구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는데 그 어머니인 최순실 씨가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그 당시에 발행됐던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89년에 발행이 됐던 어린이 버릇,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것인가, 이 공동으로 번역한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인간의 행동은
뭐 좋든 나쁘든 간에 학습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 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나왔을 때는 이걸 바로잡아 줘야 되는 게 이 유치원 선생님이나 네. 엄마의 역할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최순실 씨가 예전에 이제 유치원 원장 선생님을 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유치원 원장 했던 경험이 있고요. 네. 또 이 당시에는 한국문화재단 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이 재단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80년 설립을 해서 2012년까지 계속해서 이사장으로 맡아왔던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 이사장으로 있었던 한국문화재단의 부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이게 책이 출간된 게 번역된 것이 1989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오랜 인연이 있다는 그 흔적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딸의 행적 그리고 딸이 SNS에 올린 글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 시점에 자, 오래전 일입니다만 글쎄요. 아이들 가르치는 방법을 쓴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글쎄 이화여대 학생들이 요새 이제 가슴에 많이 아프고 상처를 받았는데 한 학생이 쓴 글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한 생각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요즘엔 대학가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대자보 형식인데요. 네. 어떤 학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손수 직접 써서 대자보를 붙여놨다고 하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디에선가 말을 타고 있을 너에게. 그러니까 정유라 씨를 겨냥한 그런 글이라고 추측이 되고요. 네. 누군가는 내가 부모를 잘 만났다고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네. 왜 그러냐면 정당한 노력을 비웃는 편법과 무능 그리고 그런 게 부러운 건지 나는 모르겠다. 네. 이렇게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고맙다. 너 때문에 그동안의 내 노력들이 얼마나 값진 것들인지 너의 학점 너보다는 편법을 쓰지 않아서 내 학점이 낮을 수 있지만 나는 네. 훨씬 당당하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희망 섞인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정유라 씨 학생의 어머니 최순실 씨가 학교 교수하고 통화도 하고 그럴 때 좀 폭언도 했다는 것이 이제 보도되고 있고요. 또 학교를 찾아오기도 하고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딸이 좀 더 편하게 점수를 따게 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화여대 총장이 물러나면서 체육특기상에 대한 특혜 제도 이건 좀 바로 잡겠다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어머니가 어릴 때 아이들 가르치는 책 번역을 했을 때 그 마음가짐하고 좀 다르게 작용을 한 거겠죠. 그런 것을 그 빈틈을 이화여대 학생이 아주 따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심정수 차장. 네. 근데 정유라 학생 관련해서는 뭐 아직까지도 계속 여진이랄까 계속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승마같이 정말 억대 하면서 호텔방 20개씩 빌려놓고 한다고 하니까 참 얘기가 많은데 네. 국제승마연맹이라는 공식 단체, 국제단체에 정유라 선수가 삼성팀 소속이다. 저렇게 공식적으로 공식 문서에 등재를 해놨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더 한 가지 충격적인 게 또 아버지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대통령과 관계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을 한다. 정말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아주 큰 국기문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런 식으로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네. 삼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저거는 이제 승마 관련한 전문 잡지에 유럽의 전문 잡지에 났던 건데 네. 굉장히 비싼 말로 소문이 난 비타나 V라는 거를 말을 한국에 팔았는데 네. 그 말을 산 사람이 바로 정유라였다. 네. 그리고 삼성 팀이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위한 기지로 독일의 승마장을 구입했다. 뭔가 이 삼성과의 연관성이 계속 거론되는 그런 내용이 정유라와 삼성의 연관성이 거론되는 내용이 승마 전문 잡지에 저렇게 실렸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네. 삼성이 승마장을 독일에 샀다는 것, 그러니까 마치 삼성그룹에서 그 승마장도 사고 해서 정유라 씨가 훈련하는 걸 도운 것처럼 비춰진 기사가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틀린 것들이 좀 보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몇 개월 동안 떠있던 기사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네. 들어서야 한국에 알려졌고 네. 삼성 측에서도 강하게 항의를 했을 테고요. 사실관계를 네. 바로잡아달라고 요청이 받아들여졌는지 네. 그 기사 내용은 수정이 돼 있습니다. 뭐 삼성이 또 승마장을 훈련용으로 샀다든가 하는 내용은 이미 다 수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승마장을 모남이라는 그 볼펜 만드는 그 회사, 필기구 회사가 샀다는 거죠. 문구회사가 구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또 삼성과 모남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런
그 추측성 보도들이 쏟아지는 상황이 있었죠. 네. 모나미 쪽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이 모나미 이 사장이 개인적으로 승마에 관심이 많았고 동물 애호가다. 그리고 실제 모나미에서 승마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로 의해서 구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결국 이 정유라 학생, 이제 국가대표 승마 선수 출신이긴 합니다만 지금 아주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이 모녀는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현재 어떤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결국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